자, 오늘은 완전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완전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다 지금 내가 써놨다시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제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요 시그마 n이라는 게 이제 n의 약수의 합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n의 약수들을 다 더한 거에서 자기 자신을 뺀 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다음과 같은 수를 우리가 이제 완전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족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다 그냥 써놨다시피 이런 시그마 n 값이 2 곱하기 n 값이 되게 하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을 만족하는 n 값이 많지는 않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인 6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6의 약수들이 1, 2, 3, 6인데 1, 2, 3, 6을 한번 다 더해보면 12가 되지. 12는 2 곱하기 6, 즉 얘를 만족하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1, 2, 3의 합이 자기 자신이 6과 같아지는 수. 6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대표적인 이제 완전수의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완전수의 의미가 다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런 약수의 합값이 2n 값을 기준으로 해서 2n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족수라고 이제 불러. 그 다음에 이런 약수의 합이 2n보다 클 경우에는 광인수라는 표현을 이제 써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에 있던 자연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연수 중에서는 지금 범위상으로 이제 나눠진 걸 보면 무조건 완전수 아니면 부족수 아니면 과행수, 셋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가장 작은 건 당연히 완전수고, 부족수랑 과행수가 아무래도 이제 완전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율적으로 좀 더 이제 분포도를 한번 보면 사실은 과행수보다는 이제 부족수가 사실은 뭐 더 많다고 뭐 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파고들기엔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 개에 대한 구분을 다한 것 같이 이런 약수의 합과 2n 사이의 관계로 이제 우리가 알아낸다 정도만 이제 알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세팅을 내가 해놨는데, n의 양의 약수가 이제 d1부터 이제 dt라고 했을 때 크기수는 이제 내가 이제 양의 약수를 나열했다고 칠 거야. 치고 얘들이 이제 나열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양변에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제 부동방이 바뀔 거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n을 곱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값들이 크기가 이제 다른 것이 이제 나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왜 써놨냐면, 자, 어떤 n의 약수 중에 하나인 d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약배수 관계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n은 d 곱하기 어떤 정수 k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을 d 입장으로 보고선 d 곱하기 정수배로 얘가 표현된다고 했을 때, k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n이 k 곱하기 정수배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k 곱하기 정수로 표현되니까 당연히 n은 d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k의 배수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k 값을 d분의 n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n이 k의 배수라는 얘기는 n은 d분의 n의 배수다 라고도 이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d1부터 dt까지를 지금 나열을 n의 양약수라고 나열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표현된 이 형태, 얘가 약수면 얘도 양의 약수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dt가 양의 약수면 dt분의 n 또한 n의 양약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일단 요거를 일단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수에 대한 성질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야. 자, 우선 내가 첫 번째로 먼저 써놓은 게, 여기서 지금 내가 나열한 것처럼 n의 양약수를 크기순으로 d1부터 dt까지 다음과 같이 t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족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n이 완전수면 이런 약수들의 역수값의 합값이 2가 된다라는 것과, 과잉수면 2보다 크고 부족수면 2보다 작다, 요게 이제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얘가 되는 이유를 알면 요거 두 개는 알아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게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 아까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요 사항대로라면 일단은 n의 양약수인 d1부터 dt까지를 내가 하나의 집합으로 형성을 했을 때, 요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n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자고. 그럼 보다시피 방금 내가 말한 사항에 의해서
D분의 N 또한 N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D1분의 N, D2분의 N부터 해서 DT분의 N 여기까지의 값 또한 이것들도 N의 약수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지금 한마디로 개수도 얘도 T개 얘도 T개니까 정확하게 여기도 이제 약수들을 싹 다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N이 완전수라고 했으니까 완전수 케이스에서 이제 만족하는 성질 중에서 시그마 N 값이 이제 요 약수들의 합이라고 했고 D1부터 DT까지 합이 2N이 되는 거고, 그냥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내가 일단은 요 사실 하나 일단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 요거 두 개의 집합이 지금 똑같다고 했으니까 D1부터 DT까지의 값의 합은 D1분의 N부터 시작해서 DT분의 N까지의 값이랑도 똑같다는 걸 다 같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값의 합이 이제 완전수에서는 2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양변에 가볍게 N으로만 나눠주면 N 값이 N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똑같이 나눠줬을 때 D1분의 1부터 시작해서 DT분의 1까지, 즉 D1부터 DT까지의 역수들의 합값이 바로 2가 된다는 걸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반대로 지금 뭐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과잉수랑 부족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호인 상태에서 부등호가 이제 이쪽 방향이 큰지 이쪽 방향이 큰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이런 약수의 역수들의 합값이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 한마디로 과잉수랑 부족수를 요거의 크기 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2보다 얘가 큰지 작은지로도 과잉수다, 부족수다를 똑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완전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제 N이 이제 짝수인 완전수일 때는 보다시피 만족하는 N 값의 형태가 2의 P-1제곱 곱하기 2의 P제곱 마이너스 1 형태를 무조건 취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N이 우선 이제 홀수인 경우랑 이제 짝수인 경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N이 홀수인 완전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직 지금 증명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홀수인 완전수 찾았으면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현재까지는 홀수인 완전수는 못 찾았고, 그렇다고 해서 홀수인 완전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지도 않았어. 일단 미해결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N이 짝수인 완전수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이런 꼴이 이제 무조건 짝수인 완전수 형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짝수인 완전수는 존재하지가 않아. 즉 완전수면 얘가 만족하고 이런 형태는 완전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한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거야. 자, 우선 양방향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래도 이제 쉬워 보이는 쪽이 이쪽 방향이니까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N 값 자체가 이제 2의 P-1제곱에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P랑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은 모두 소수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요 약수의 합인 시그마 N에 대한 공식은 한마디로 지금 요거랑은 서로라는 게 지금 눈에 봐도 누가 봐도 보이니까 이거를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약수의 합공식에 의해서 2의 P-1제곱까지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얘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2의 P제곱 마이너스 1 저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각각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1부터 2의 P-1제곱은 사실상 등비수열 합의 형태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해석을 해서 풀어보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거기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의 P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제 상수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이제 분리시켜 놓고선 2 곱하기 2의 p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을 때 요 값이 지금 여기서 나타낸 대로 얘가 n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2n, 즉 이런 시그마 n 값이 2n 값이 되는 걸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n은 일단 완전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소수면 p 값이 2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n은 당연히 짝수라는 거 알 수 있고, 짝수라는 거 나오고 완전수라는 게 나오니까 저런 형태는 짝수인 완전수라는 게 이제 가볍게 살펴보기만 해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n이 짝수인 완전수라고 했을 때 이제 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짝수니까 이제 내가 써먹어야 될 정보가 2의 배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그마 n 값이 2n이라는 정보, 요 두 개를 일단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n이라는 값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거냐면, 일단 짝수니까 2에 일단은 다른 문자로 써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냥 소수인지도 모르긴 하지만 나중에 똑같아질 걸 고려해서 p-1제곱 곱하기 m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서 p는 이 이상인 자연수고 m은 홀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n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2 이상이라고 했을 때 p-1 값이 1 이상이 되면서 적어도 2는 하나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임의의 곱하기 홀수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짝수들을 다한 것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시그마 n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2의 p-1제곱이랑 m이랑 서로서라는 걸 아니까 요거를 2의 p-1제곱 시그마 m 이렇게 곱산수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그러니까 요 값을 계산을 했을 때 1부터 2의 p-1제곱까지 합이니까 바로 2의 p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그마 n, m, 요 값이 이제 2n이라고 했으니까 2n이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라면 2배를 곱했을 때 2의 p제곱 곱하기 m,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현재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n에다가 2배에서 그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요식을 한번 분석해 볼 거야. 일단은 지금 여기서 동일한 p라고 해서 이게 지금 소수라는 보장은 없어.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2 이상인 자연수일 뿐이야. 자, 이렇게 놓고선 요 등식에 대한 내가 약배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선 여기에 m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m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m의 배수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약배수 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2의 p-1제곱 곱하기 요 방향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쪽 방향. 그러면 여기에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의 배수라는 게 지금 나오니까 여기도 2의 p제곱 마이너스 m 또한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전체가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의 배수인데, 알다시피 2의 p제곱이랑 2의 p제곱 마이너스 1끼리는 서로소란 말이야. 그 서로소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약배수의 성질에서 얘가 요거를 안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m 값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의 배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지. 따라서 요게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수 t가 또 존재를 해서 m 값을 내가 2의 p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t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m 값을 저렇게 세팅하고선 다시 m 자리에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요 식에다가 2의 p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시그마 m 값이
2의 p제곱 곱하기 m자리에다가 저걸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보다시피 여기서 지금 얘가 날아가면서 2의 p제곱 곱하기 t라는 값이 시그마 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면 요거 상황에서 요게 m 값이 지금 보면 2의 p제곱 곱하기 t 마이너스 t란 얘기인데 넘겼을 때 m 플러스 t 값이 2의 p제곱 곱하기 t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차라리 순서를 바꿔가지고 썼을 때 시그마 m 값이 아까 얘기한 대로 2의 p제곱 곱하기 t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2의 p제곱 곱하기 t가 m 플러스 t란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잘 보면 지금 시그마 m 값이 m 플러스 t다라는 거 의미하는데 시그마 m의 정의가 뭐였냐면 m의 약수들의 합이었잖아. 약수들의 합. 약수들의 합인데 당연히 지금 상황상 약수들을 싹 다 더한 건데 그 값이랑 얘랑 같다? 근데 이제 t 값을 보면 아까 문제 조건에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t랑 m에 대한 관계는 t는 m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자, m 자체가 m의 약수라는 거 확실해. 그 다음에 요 t가 m의 약수들의 일부분의 합이 아니라 애초에 t라는 값도 지금 m의 약수란 말이야. 그러면 봤을 때 얘는 m의 약수들을 싹 다 더한 건데 지금 m의 약수인 m 확보가 됐고 m의 약수인 또 다른 t도 확보가 됐어. 그럼 또 다른 약수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m이 m과 t 이외에 또 다른 약수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안 더해졌고 m과 t만 더해진 상태가 이런 시그마 m 값이 된다는 얘기야. 결론이 뭐겠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일하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t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m과 1 말고는 다른 소인수들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m 값이 소수다. 요거 말고는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상 이제 t 값이 1이고 m 값이 소수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 조건에서 m 값이 소수면 지금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m은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값이 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가 되려면 당연히 p 또한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 요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p가 합성수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p가 합성수라면 어떤 1보다 큰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성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의 ab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보다시피 좀 더 이제 여기다 쓰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2의 ab제곱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얘는 2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모순이 되겠지. 왜? 2의 a제곱 마이너스 1도 얘의 약수가 되고 2의 b제곱 마이너스 1도 얘의 약수가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얘가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나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나 둘 다 a 값이나 b 값이 1보다 크면 이 값 자체가 1보다 큰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럼 1보다 큰 값을 이제 얘가 약수로 갖는다? 그럼 절대로 얘가 소수가 될 수가 없겠지. 소수라면 1이랑 얘만 약수로 가져야 되는데 1이랑 얘 말고도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나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을 약수로 갖게 되니까 따라서 보다시피 지금 합성수라고 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모순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소수라고 나오는 순간 바로 p도 소수다 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지금까지 결론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내가 문제 조건에서 n 값을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 결론은 그러면 여기서
m 자리에 결과적으로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p랑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n 값은 2의 p제곱 p 마이너스 1제곱에 2의 p제곱 마이너스 1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서 p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 여기다 내가 처음 썼던 것처럼 완전수이려면 딱 요 조건 말고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형태 말고 다른 짝수인 완전수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지금 표현 방식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있잖아. 원래 이제 이런 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미의 자연수에 대해서 메르센 수라고 불러.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 값을. 근데 이런 값을 메르센 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p의 값에 따라서 소수가 되는 다음과 같은 이런 값이 소수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소수가 될 때의 값은 메르센 소수라고 불러. 즉 어쨌든 간에 n의 형태에서 여기가 메르센 소수가 될 때의 값이 한마디로 짝수인 완전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거야. 계속해서 이제 성질들 몇 가지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 이제 세 번째 성질과 네 번째 성질을 보면 세 번째는 이제 부족수에 대한 얘기인데 부족수가 있다고 했을 때 부족수의 모든 약수들은 전부 다 부족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수가 아니라 이제 뭐 과잉수. 과잉수의 배수는 모두 과잉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부족수의 약수가 부족수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선 이제 n 값이 부족수려면 시그마 n 값이랑 2n을 먼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작아야지 이제 부족수라고 했어. 그래서 n의 임의의 약수 d에 대해서 이제 d가 이제 약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n을 d 곱하기 어떤 정수 2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2도 n의 약수가 될 거야. 그럼 다음과 같이 놓게 되면 여기서 이제 d의 약수들을 d1부터 d의 약수들이 다음과 같이 d1부터 dd까지가 나와 있다고 치자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D1에다가 이제 2를 곱하고 D2에다가도 2를 곱하고 DT에다가 2를 곱한 수도 n의 약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일단 여기다 써놓은 대로 D1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이런 약수들의 합인 시그마 D 곱하기 2를 해봤을 때 이 값이 이제 D1, 2 플러스 D2, 2부터 시작해서 DT, 2까지인데 이 값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1부터 1을 더한 여기다 표시를 하자. 1부터 D1, 2부터 시작해서 DT까지 다한 것이 이렇게 다 표현한 거랑 이제 여기다 1만 더한 거니까 이수보다 당연히 이수가 더 크다는 거 우리가 알겠지.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쨌든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임의 약수니까 뭐 약수들 중에서 꼭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 말고 이 값이 1보다 큰 수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2가 1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값들 중에서 1이 되는 수가 없을 거야. 그럼 당연히 약수들 내가 이제 n의 약수들을 하나씩 내가 쓸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d1 곱하기 2부터 시작해서 dt 곱하기 2까지는 전부 다 서로 다른 n의 약수라고 할 수 있었고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이제 1이 되는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제 n의 약수 중에서 1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1까지 포함시켜서 다음과 쓴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수들이 모두 서로 다른 n의 약수들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 이 값은 n의 약수들의 합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건이 만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값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족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D2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럼 다음과 같이 얘가 나열된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정보는 2를 이렇게 없애놓고 생각했을 때 시그마 D보다는 시그마 D가 이제 2D 값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n이 부족수였을 때 보다시피 임의의 약수 D에 대해서 이런 시그마 D의 약수들의 합이 2D보다 작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아 이러면 이런 약수들인 D 또한 부족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어서 이제 과잉수의 배수가 이번에는 항상 과잉수다.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일단은 n이 과잉수라고 한다면 시그마 n 값이 이제 2n보다 큰 이런 상태겠지. 그래서 임의의 배수들에 대해서 내가 세팅을 하는 거니까 뭐 n 자체일 때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1보다 큰 정수 t에 대해서 내가 nt 값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거야. nt 값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일단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우선 이제 n의 약수들을 마찬가지로 또 세팅을 하자고. n의 약수들을 뭐 d1부터 ds까지 이렇게 n의 약수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게. 자, 다음 것이 나열했으면 우리가 이제 nt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서 일단 n의 t 값이 1보다 큰 정수에 대해서 시그마 nt 값을 일단 살펴보려면 당연히 여기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d1부터 ds까지가 n의 약수면 d1t부터 시작해서 nt의 약수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다음 것이 나타났을 때 요것들이 n의 약수들의 일부면 크기순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1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열을 했을 때 여기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다 쓴다면 1 플러스 뭐 d1t부터 시작해서 dst까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한 번에 이어서 쓰려면 다음과 같이 했을 때 여기까지 했을 때가 d1부터 시작해서 ds 곱하기 t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값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n의 약수들의 합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 상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시그마 nt 값보다는 시그마 n 곱하기 t 이게 이제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이 값이 2n보다는 작다고 그러니까 2n보다는 얘가 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자리에다 2n을 집어넣어. 이 상황보다는 얘가 이제 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에 대한 상황을 보면 요게 n의 배수인데 요 n의 배수 값에 대한 이런 약수의 합값이 2 곱하기 요 값에 대해서 항상 크다 조건이 만족하는 거니까 따라서 n 곱하기 정수배를 한 요 경우는 항상 과잉수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부족수라면 부족수의 약수들은 전부 다 부족수, 과잉수라면 과잉수의 배수는 전부 과잉수라는 이제 성질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성질들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 지금 뭐 5번, 6번, 7번, 8번, 9번 내가 쭉 써놓긴 했지만 사실 뭐 짝수인 초과수는 무수히 많고 홀수인 초과수도 무수히 많다는 아까 내가 3, 4번에서 초과수가 나와 있을 때 초과수의 배수가 무조건 초과수라는 걸 밝혔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과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 초과수만 찾아줘도 충분히 배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짝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k제곱꼴 이런 거 하나만 찾아도 요거의 배수꼴이 모두 초과수라는 거 아까 밝혔으니까 무한히 많다고 바로 말할 수가 있고, 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요 수가 초과수라는 것만 하나만 찾아줘서 이제 밝혀주면 요거의 배수들이 아까 내가 4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히 많다는 거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가 완전수인 완전수의 1의 제수는 6 또는 8이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짝수인 완전수가 2의 p-1제곱에 2의 p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라고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직접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보면 애초에 얘가 10으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들이 한정적이라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에 숫자가 한정적이고 여기에 1의 제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두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값의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6 또는 8 두 가지만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따로 이제 더 써준 건데, n 팩토리얼은 마찬가지로 이제 4 이상이면 n 팩 안에 이제 약수 중에서 1, 2, 3, 4가 들어가 있잖아, 최소한. 따라서 내가 이제 역수만 취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만 계산했을 때 그 합이 벌써 2를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더 뒤에도 약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만 확인해도 벌써 2보다 커지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은 바로 초과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의 k제곱이나 뭐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들, 왜 부족수며 얘가 완전수가 아닌지는 그 시그마 n과 2n 사이의 크기 관계를 너희들이 직접 n자리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조금만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p의 k제곱 같은 경우는 약수들이 1p, p의 제곱, ps의 제곱 이런 것밖에 없을 테니까 직접 넣어봐가지고 그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완전수와 부족수, 과행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단순하게 이제 다른 거를 떠나서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왜 짝수인 완전수는 그런 형태인가를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어.